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5일 정오입니다. 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3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이분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느냐 하는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남북한을 비교했습니다. 왜 북한은 실패하고 남한은 성공했느냐 하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 남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다른 후진국들이 남한, 대한민국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수상 발표였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했던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분의 공동 수상자와 함께 상을 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연구해서 세 사람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한강 작가는 한국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좋은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탐구한 4명이군요. 4명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참 어쨌든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주요 연구 사례 중 하나였다면서 북한과 달리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통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성공을 했다. 한국은 산업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팝, 영화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수출 지향적 경제 성공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론 아제모올루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죠. 교수는 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대학 측이 주최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진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루어졌다.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세 번째 인물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아제모올루 교수와 함께 한 공동 회견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라고 소개한 뒤에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놀라운 성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제모올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는 국가들은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생각 및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좋은 제도가 포용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지배층이 그런 제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배층은 권력 유지가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도움이 되는 제도라도 권력 유지에 도움이 안 되면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어제 제도가 국가별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로 아제모올루, 존슨, 로빈슨 교수 세 사람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두 수상자 다론 아세모올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가 같이 쓴 왜 국가들은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이라는 책은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북한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을 가장 중요한 사례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도 한반도의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들고 있기도 버거울 정도인데 530페이지군요. 그런데 여기 인덱스를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왜 국가는 실패하느냐, 그리고 왜 국가는 성공하느냐를 연구하는데 가장 좋은 표본이 남한과 북한이라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거예요.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이 포용적 경제정책이 결국은 정치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다. 북한은 완전히 반대로 갔다. 이 사례를 하나의 학문적인 이론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모델이 이런 훌륭한 학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었고 거기에 노벨상을 주었으니까 이 노벨상은 정말 고마운 상이고 이건 결국 이승만, 박정희에게 주는 상 또는 대한민국에 주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책의 이 안에 설명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대단히 균일한 민족인데도 북한 사람들은 지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들의 형제와 자매인 남한 사람들은 가장 부자들이다. 남한은 동기를 제공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한 경제 발전은 대중들의 욕구에 반응하고 책임을 지는 정부 덕분에 유지될 수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정반대의 제도를 가짐으로써 기근과 정치적 탄압을 수십 년간에 걸쳐 겪으면서도 끝이 안 보인다. 두 개의 한국이 보여주는 차이는 완전히 상반된 궤적을 보여주는 제도를 만들어낸 정치 때문이다. 역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이승만, 박정희의 차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이고 그런 면에서 좋은 제도를 만든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셈이다. 이겁니다. 저자 로빈슨 교수는 항상 이야기할 때 남북한의 차이를 극명한 사례로 들어서 국가의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남한이 발전시킨 포용적인 경제 및 정치 제도와 북한이 고집하고 있는 착취적인 제도가 결정적인 차이의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이 정책을 인클루시브라는 그랬습니다. 인클루시브 팔리시, 이 포용한다는 거죠. 끌어안는다는 거죠. 반대로 엑스트랙티브, 착취적인 말은 엑스트랙티브인데 이거는 이 쥐어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을 쥐어짜는 제도고 하나는 국민들을 다 포용해가지고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의 차이다. 이거죠. 특히 북한의 중앙계획경제는 사람들에게서 동기와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남북한이 비슷한 권위주의 정권으로 시작하였으나 경제정책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중앙통제경제로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경제적 동기를 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는 시장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사유재산권과 법치를 인정한 바탕에서 투자, 기업가 정신, 교육, 수출을 장려했습니다. 이런 포용적 정책으로 국민 전체가 경제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노선을 갖는가? 이 두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의 지배층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쇄적인 정책을 편 것이 가장 중요한 북한의 몰락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장경제는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배급경제로 갔다는 거죠.
그리하여 권력 유지에는 성공했으나 경제는 망가지고 사람들은 가난의 고통에서 지금껏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개발도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 유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지만은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포용적인 정책으로 강력한 경제를 만들려고 했다고 두 저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자 한국 사회는 더 많은 자유를 요구했고 노조와 대학생들이 중심되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거죠. 지배층도 국민소득이 비교적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민주주의나 다원주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과 달리 남한의 지배층은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민주화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포용적인 경제 정책을 편 덕분에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치적으로도 포용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경제발전이 결국 민주화로 이어졌다 이거죠. 경제적 포용 정책에 이은 정치적 포용 정책 덕분에 한국은 창조적 파괴의 경제 정책을 수용해가지고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발전하는 경제는 창조적 파괴를 합니다. 오래된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끊임없는 혁신의 과정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겁도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한국은 혁신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승만의 제도 만들기는 결국 박정희의 제도 만들기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핵심은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 이승만의 제도 만들기는 사유재산을 신성시하는 자유시장 경제적 신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농지개혁, 교육확충, 한미동맹, 강력한 국군, 건설이라는 제도적 혁신으로 그 뒤에 박정희 정부가 수출 주도의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궤도를 깔았습니다. 그 뒤에 한국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도 이 포용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올해 경제학상의 또 다른 공동 수상자는 이승만, 박정희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경제학자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연구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한강 작가는 어두운 면을 탐구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이다. 감사합니다.